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늦은 밤 귀갓길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심야 할증 시간대가 늘어나면 기본 요금의 약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시민들은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 승인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항일 빨치산 부대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25일 밤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병력은 모두 2만여 명으로 역대급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핵망이 묘연했던 북한 군부서열 1위 박정천 당비서와 핵미사일 개발 공신이지만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던 리병철이 10개월 만에 재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서 핵무력을 내세운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철 나들목 인근에서 이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경 4.5톤 화물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견인차와 도로공사 차량이 도착해 사고 처리를 하던 중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 사고로 트럭과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차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 2명과 견인차 기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청와대 국민 개방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람 신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개방 기념 행사가 운영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 2시간마다 6,500명씩 입장하게 됩니다. 단 개방 첫날인 다음 달 10일엔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22일은 별도 이벤트로 따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올 봄 들어 가장 더웠던 날인데요. 오늘은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서쪽 지역에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는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 돼지 꿈 꾼 적 있으십니까? 돼지 꿈 꾸면 뭐 하세요? 복권을 사겠죠. 그렇지, 복권 사죠. 그리고 또 개업하거나 이럴 때 돼지 머리 탁 올려놓고 그렇죠. 절하고 거기다 이렇게 돈. 에? 그러니까 뭔가 돼지는 우리에게 복을 부른다, 뭐 풍요로운 삶,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반면에 좀 더러운 방을 보게 되면 돼지우리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는 돼지에 대한 많은 편견을 좀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런데 억울한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네요. 돼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이거 바로 잡고 돼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욱 조합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돈농협 조합장 박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양돈농협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그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양돈농협은 말 그대로 양돈을 하시는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인데요. 저희 조합은 1990년도 지금부터 32년 전에 13분의 농가가 모여서 처음에는 생산비를 좀 절감하려고 네. 사료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도축, 가공, 판매, 유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돼지고기 산업의 조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조학장님 역시도 돼지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35년 정도 양돈을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축산을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됐고요. 지금 한 32년 전서부터는 저 개인적으로 농장을 차려서 지금은 저 태안 안면도에서 한 만두 정도의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가 돼지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도 따로 정해놨어요. 네. 한돈의 품격을 높이다. 돼지 오해하면 안 되지. 해서 저희가 주제를 네. 마련해놨어요. 아, 주제가 너무 좋은데요. 돼지 오해하면 안 되지 주제입니다. 돼지는 땡땡땡 동물이다. 네. 인데 땡땡땡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다. 더러운 동물이다. 네, 더러운 동물이다. 뭐 이거 아닐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 아니고요.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입니다.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에요? 돼지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억울했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돼지는 태어나서부터 분변을 가릴 줄을 압니다. 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화장실에 가듯이 돼지는 지정된 장소에만 가서 배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동물입니다. 오. 또 돼지의 습성 중에 하나는 습한 거를 좋아합니다. 네. 습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물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목욕하는 예. 거예요. 네. 그런 장소에서 뒹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또 악취가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네. 하는데 지금은 첨단화되어 있는 축사 시설을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뭐 하나도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이 줄어들었고 축사 시설도 지금은 냉온방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환기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돼지. 오해하면 안 되지의 두 번째입니다. 돼지고기는 땡땡 익혀 먹어야 한다. 과연 어떤 오해일까요? 이거는 바싹 익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싹 익혀 먹으면 되는 거지. 바싹 익혀 먹는 부분도 조금 편견인 것 같고요. 사실은 돼지고기는 너무 바싹 익히게 되면 육즙이 빠져나가서 맛이 덜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노릇노릇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굽는 게 맛있고요. 옛날에는 어떤 기생충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다 구충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도 하고 해서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에 적당히 익혀서 먹는 게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소위 말해 그 MZ 세대들은 굉장히 이색적인 부위를 즐기는 경우도 많대요. 특수 부위라고 하죠. 족발 말고요? 족발 말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옛날에는 돼지고기 그러면 삼겹살, 목살 뭐 이렇게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항정살이라든지 가브리살이라든지 갈매기살이라든지 등등 있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돈마호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맞아요. 네. 고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젊은 세대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수입 고기가 차별화되듯이 돼지고기도 맛있는 돼지고기와
또 일반 돼지고기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 특화된 돼지고기를 지금은 찾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조합이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조합은 좀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돼지를 기르는 과정부터 우선 종돈, 시돼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사양관리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규격화된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브랜드화된 돼지만 받아서 도축 가공해서 팔고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도 외부에 고기가 노출이 되면은 선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콜드 시스템으로 해서 작업장 온도를 미생물 발생 억제 온도인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배송 시에는 차량 온도를 2도씨 이하로 맞추고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아이스팩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돼지가 도축되면 포장육이 될 때까지 돼지고기가 실온에 노출되지 않고 최적의 온도로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그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단백 사료에서 저단백 사료로 좀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액비와 퇴비, 정화 처리 시설, 심지어는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시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스팩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을 다 사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포장재도 좀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한국인의 육류 소비가 1인당 54kg으로 쌀 소비량에 버금가는 만큼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돼지고기가 더럽고 냄새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양돈 농가와 저희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산 돼지고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이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화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슈퍼소닉 2, 4위는 로스트시티, 3위 앵커, 2위 공기살인, 그리고 1위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네, 코로나19 뭐 극장 잘 못 갔죠. 그리고 극장을 간다고 해도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네. 뭐가 빠졌을까요? 팝콘 먹어줘야죠. 팝콘이죠. 네. 콜라 한 잔 해줘야죠. 근데 이런 일상이 이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어느덧 5월이 또 성큼 다가왔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함께 보면 좋을 의미 있는 영화 3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떤 영화인지 첫 번째 영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작게나마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만들 영화입니다. 스스로 몸을 던진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남긴 편지에는 4명의 가해자가 적혀 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입니다. 이게 그동안 학교 폭력을 다룬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뤘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례적이게 가해자의 가족
네. 이게 등장을 하죠. 네.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내 입장에서 그 학폭의 피해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된다 그래요. 나를 가해자로 놓고 보진 않죠. 그런데 보다 보면,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혹시 내 아이 일이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가 언제나 학폭 피해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혹시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일 수도 있나? 이런 예상치 못한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나를 부모 입장에 놓고 보면 내가 피해자 부모였다가 가해자 부모였다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설경구, 문소리, 천우희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연기파 배우들이 나오니까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게 됐을까요? 네, 얼마 전에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김지훈 감독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복되는 사회 문제가 일단 학교 폭력이잖아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해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개봉하는군요. 4월 27일 개봉 네. 이렇게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편의 위인전 같은 영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597년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을 물리친 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입니다. 최민식 씨가 열연을 했고 열연했죠. 네. 영양 1761만인가요? 네. 당시 1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대 흥행 1위라는 네.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영화 명량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영화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초반부에 명량해전에 나가기 전 이 이순신의 인간적인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묘사를 해냈다면요, 영화 후반부에서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낸 이순신의 모습을 그려내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비하인드지만 개봉 전에 1시간에 웃도는 이 해상 전투 분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지겨워서 보겠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개봉 후에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예. 네. 이순신의 이 활약상을 61분의 해전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냐라면서 호평이 이어지게 된 거죠. 네, 특히 또 최민식 씨의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과연 어울릴까 이런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역시 최민식이다. 네, 이렇게 맞췄죠, 영화. 맞아요. 처음에는 뭐 관객뿐 아니라 영화 관계자들도 다소 의외다. 최민식? 좀 물음표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뭐 최민식 씨가 최고의 연기력이긴 한데,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그 정직하고 반듯한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뭔가 좀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살짝 키도 작다. 이런 좀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한민 감독은 바로 그 지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간 이순신도 아니고 성웅 이순신도 아니고 어떤 무인, 어떤 그런 장수 이순신에는 최민식이 제격이다. 게다가 뭐 연기력 하면 대한민국 최고니까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최민식 씨에 대한 캐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영화는 전에도 많았죠. 있죠. 그래서 네. 저도 중학교 때 중간고사 끝나면 맞아요. 단체로 이순신 장군 영화 보러 갔었어요. 근데 명량은 또 다른 획을 그었는데 8년 만에 이순신 장군 영화가 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명량의 감독과 같아요. 김한민 감독의 신작입니다. 한산 용의 출연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역사적 실존 영웅을 시리즈로 다루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한산대전은요,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해전이자 임진왜란 7년 동안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최초의 전투죠. 무엇보다 이 거북선의 활약이라던가 하객진 전술이라던가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만 보았었던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짜릿한 경험을 곧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방금 그 화면에 나온 포스터 보니까 주인공이 박해일 씨 맞나요? 네. 네. 약간 의외의 캐스팅이다. 다시 한번 의외의 캐스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명량에서 최민식 배우가 열연을 했던 이순신 역할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박해일 배우가 맡게 됐습니다. 믿고 보는 연기력에 서로 다른 배우들이 해석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세 번째 영화는요.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이야기로 1982년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엄마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김지영의 삶을 다룬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82년생 김지영. 그때 많은 분들이 봤고 해석이 네. 각자 나름대로 달랐어요. 맞아요. 근데 원작과 다른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원작에서는요, 어머니 캐릭터가 가부장제의 이 피해자로만 그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엄마가 이 돌직구를 날리면서 딸을 위로해주는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캐릭터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서 각계 전투했었던 이 팀장이 영화에서는 후배를 이끌어주는 롤 모델으로 그려지기도 했고요. 비관적으로 끝나는 소설과 달리 영화는 조금 더 희망적이에요. 그러한 결말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넣어서 보는 관객들의 마음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게 그리고 감정에 조금 더 동화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에피소드와 또 영화적 구석으로 그 당시에 정말 입소문이 뜨거웠잖아요. 사실 처음에 개봉하기 전에는 남녀 갈등 조장한다 하면서 영화 보기도 전부터 평점태로 당하고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막상 개봉하자 공감과 힐링으로 관객들의 눈물색을 자극한다 이런 호평이 이어지면서 사실 이 정유미 씨도 연기 잘했고 남편 역할 공유 씨도 잘했죠. 그런 덕분에 어머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영화야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가 흔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그 본전 챙기는 걸 불과 개봉 8일 만에 160만을 훌쩍 넘어서고 최종 367만, 이 손익분기점의 2배도 훨씬 넘는 거죠. 흥행을 일궈냈습니다. 네. 82년생 김지영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궁금한데 수현 씨 의상을 보고 저희 추측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의상으로 잘 모르겠어요. 힌트 있을까요? 의상으로 한다면 약간 하늘색이 좀 들어갔다는 것만 좀 하늘, 말씀드릴 네. 것 같고요. 하늘로. 오늘의 힌트는 제가 소품과 함께 간단한 동작으로 좀 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뭘? 빵. 빵이 떠올라. 빵이 튀어올라. 튀어 서름을 얼음을. 딛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무명의 소름을 딛고 빵 뜬 사람입니다. 네. 힌트가 참 네. 원초적이네. 아주 식설적이죠. 사실 연예계에서 이 이름 석자 알리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이 연예계에서 최근에 어디선가 본 것 같으면서도 이름은 좀 잘 안 떠오르는 그런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브라운관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게는 14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무명의 시기를 지냈던 대기만성형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주 긴 무명 생활을 이겨내고 네. 요즘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스타들이겠네요. 무명의 서름을 딛고 빵 뜬 스타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네. 자, 첫 번째 스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좀 알 것 같아요.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코랑 눈매가 네, 귀여운 코. 네, 귀여운 눈. 모습이죠. 야, 요분이 대세인가 봐 요새. 네. 보니까 알겠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일단 연세 뭐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연세 김혜수 씨랑 동갑. 아, 그래요? 네네네, 김혜수 씨랑. 요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네. 그런 배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얼굴을 비췄던 그야말로 충무로에서 신 스틸러로 활약을 했던 배우입니다. 대표작이 뭔데요? 대표작, 요건 말씀드리면은 뭐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죠. 영화. 기생충. 기생충에서 네. 바로 가정부 역할을 맡았던 그분입니다. 문광여사. 문광여사. 네. 네네. 그럼 요즘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요즘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또 굉장히 연기 변신하셨던데. 그래. 하승원 씨랑. 네. 맞아. 정말 하는 연기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분인데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은 씨. 이정은 씨. 아우, 연기 잘해요. 너무 연기 잘하죠. 정말 잘하시죠. 참 자연스러워요. 네. 무명 시절이 얼마나 길었어요? 야, 이거 좀 많은 분들이 놀랄 수 있는데요. 이분의 무명 시절 무려 28년이라고. 28년. 28년. 아니, 8년 제가- 아니고 18년 아니고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거의- 살아온 시간만큼 무명 네. 생활을 하셨네요. 그 긴 시간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네, 이정은 씨는 연극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연수입 20만 원을 찍는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였던 데다가 먹고 살려면 돈을 벌기는 해야겠기 때문에 이 연극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투잡을 뛰었었던 그런 배우이기도 해요. 아니야. 뭐 한 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20만 원. 벌어요. 1년에 20만 원. 근데 연기 이 직업을 네. 놓지 않고 투잡을 뛰면서 계속 활동을 했다. 야, 그러면 얼마 동안 투잡을 한 거예요? 지금 데뷔 이후에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정은 씨의 나이 네. 53살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40살이 될 때까지 뭐 채소 팔고 김밥 팔고 마트 아르바이트하고 녹즙 팔고 정말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 없다 할 만큼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도 버릴 데 없는 시간이었다. 뭐냐 하면 그 아르바이트 했던 일들이 다 연기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렇겠네. 네, 연기 내공은 다양한 경험 또 거기서 오는 깨달음 이게 중요한데 이정은 씨의 인생의 쓴맛부터 달콤함까지 다 맛봤기 때문에 이런 신스틸러 배우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네, 정말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버텨온 건데요. 긍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주변의 동료 배우들에게 좀 손을 내밀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정말 사실 돈 얘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된 얘기냐? 2000년대 초반에 이정은 씨가 연극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연극의 연출자가 그냥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이정은 씨가 워낙에 책임감이 있는 배우라서 이 연극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연극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 임대료부터 이 스텝 배우들의 그 임금까지 막막한 현실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배우에게 찾아가서 나 돈 좀 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배우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가까운 배우. 딱 떠오르는 분이 잘 없으시죠? 네, 네. 그렇죠? 바로 절친한 배우 신하균 씨였다고 합니다. 신하균 씨한테. 이정은 씨가 신하균 동생한테. 씨한테 정말 다짜고짜 그냥 전화를 해서 하균아, 너 누나 믿지? 나 1,000만 원만 꿔다오. 내가 꼭 갚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하균 씨는 이정은 씨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무엇에 쓸지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딱 아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큰 돈을 선뜻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은 씨가 맡은 연극이 여기서 잘 돼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극이 그냥 쫄딱 망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정은 씨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임감이 강하다고. 이 돈을 무조건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트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간장을 팔면서 판매왕이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투잡을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은 씨 별명이 전대녀라고 불렀는데요. 네. 전대녀가 뭐예요? 뭐 전대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물건을 넣어서 허리에 차거나 이렇게 어깨에 두르기 편하게 만든 그런 자루를 뜻하는데 이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 분들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이 전대에 놓고 부르고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요새야 사실 멋있게 허리에도 여러 데도 두르지만 예전에는 전대 생각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돈 넣는 데였잖아요. 그런데 이정은 씨한테는 돈을 넣는 그게 아니라 돈 갚을 사람 이름을 적은 수첩을 넣는 거였는데 심지어 이거를 공연할 때도 찾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꼭 갚겠다는 의지죠. 이 돈 갚을 금액, 갚을 돈 쭉 적어놓은 걸 보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거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 전대를 찾다는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또 감동인데 혹시 내가 돈 갚기 전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보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 받았구나. 그 가족이라도 갚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수첩을 넣은 전대를 차고 다녔다네요.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갚아야 되겠다는 의지, 거기다가 막 이게 이 삶의 연기에 대한 의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건데. 야, 그래서 신하균 씨한테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근데 13년 만에 결국 다 갚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정은 씨가 처음 생각할 때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1,000만 원 모으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하균 씨도요, 이정은 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동안 한 번도 누나, 돈 언제 갚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네,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잘 알았고 그리고 전대에다가 적어서 다닐 만큼 이 누나가 이거를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절실함도 있고 배우로서 막 의지도 있고 막 이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보게 된 건가요? 연극 무대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연극이 아닌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는 이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카메라.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카메라 울렁 이정은 씨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영화 일찍 왔더라고요. 네. 2001년에 영화 와니아추나 김희선 씨, 주진모 씨 영화 주연 비록 단역이었지만 왔는데 어머 세상에 단역인데도 대사 몇 마디 해야 되는데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너무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연극하고 발성 자체, 발음 자체 이런 게 다르죠. 내가 너무 이 장르가 다른 데서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013년에 이 작은 영화,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제의가 와가지고 신나게 촬영해 봤더니 내가 왜 이거 장르 다른데 나 이거는 잘 되지? 단편 영화다 보니까 카메라 대수도 적고 조그맣고 의식하지 않고 연기했던 거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카메라를 의식해서 연기가 안 됐던 거구나. 이제부터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영화 배우가 됐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2001년에서 와니아 주나에서 2013년까지 무려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는데 12년이나 걸렸던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 긴 무명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게 정말 내 천직이다. 연기가 내 업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사실 실증을 굉장히 잘 내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기만큼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건 못하면 나 이거 안 해라고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데 연기는 내가 못하면 화가 나고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뭔가 동기가 발전 계기가 계속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못하니까 더 하게 되고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천운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 이게 정말 좋아요. 정말 작은 역할을 했을 때도 그때도 참 좋고 지금은 더 좋다라고 하면서요. 배우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이 직업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기자들은 보니까 배역을 맡으면 그 자기가 맡은 배역의 그 인물을 굉장히 연구하고 막 이러던데 이정은 씨는 뭐 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정은 씨가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칸에 가기 전에 2년 전에도 칸에 갔었어요. 바로 영화 옥자를 통해서였는데 우리는 몰랐죠. 왜 몰랐냐면 그 옥자가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태어난 돼지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저 돼지 역할 이 목소리 연기를 했는데 저 돼지가 그러면 말하는 돼지냐? 아니에요. 꽥꽥 그 소리만 내는 건데 그 소리만으로 온갖 감정을 정말 주연이었어요. 제목도 옥자잖아요.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정은 씨가 이 돼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아주 열혈 연구를 통해서 이 목소리 연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기생충 때 봉준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문광여사 어디서 이렇게 멋진 배우를 캐스팅하셨어요? 했더니 기자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옥자에 나왔었잖아요. 언제요? 그 돼지. 이래서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이 전해준 일화에서도 이정은 배우의 이 연기에 대한 엄청난 진심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준익 감독이 자산어버 촬영을 위해서 목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목포에 가서 현지 촬영장을 한번 알아보려고 막 알아보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정은 배우가 이준익 감독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감독님,
땡땡 식당이죠?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주변을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당시에 어떤 분이 이정은 씨의 전라도 사투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촬영 전에 일찌감치 이 현지인 섭외를 해가지고 사투리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저 연습벌레고 잘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정은 씨의 다음 행보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단독 주연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기생충에서는 처음에 어머 저 저택의 주인인가 했는데 비 맞으면서 초인종 누를 때 보니까 어머 무서워 했다가 또 자산어보에서는 그 쏟아내는 사투리. 그런데 이정은 씨에게 드디어 단독 주연의 기회가 왔습니다. 영화 오마주이고 5월 26일에 개봉을 해요. 이미 해외에서 막 상 받고 있습니다. 트로피 막 수집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평가 받을지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저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무명의 서름 딛고 빵 뜬 스타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타는요.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배우가 나왔는데 굉장히 눈에 익지 않나요? 좀 낯이 익으면서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쁜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살 때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될성부른 떡잎힘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배우입니다. 연예계 그 선발대회 출신들이 많죠. 꽤 많죠. 네, 근데 뭐 무슨 선발대회인가? 요분 같은 경우는 선발대회 말고 좀 더 간단한 힌트를 드리면 왜 나는 너를 알죠, 알죠. 점 찍은 거. 점 찍은 그분. 자, 다들 아시는 그분. 알죠. 바로 알겠네요. 다 같이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네. 바로 장서희. 장서희 씨. 입니다. 야, 대기 만성형 배우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장서희 씨도 혹독한 무명 시절을 겪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뽑히면서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제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넘어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89년 M본부 19기 공채 탤런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30살까지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31살에 왜 나는 너를 만나 네, 이인호 아가씨를 만나면서 무려 20년 만에 무명 딱지를 뗐다고 합니다. 네, 장소희 씨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다 싶은 게요. 무명 생활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캐스팅 번복을 또 많이 당했다 그래요. 우리 저 나이 또래 시청자분들이 요거 인호 아가씨 요건 아내의 유혹이고요. 네. 아, 그런가요? 그거 정정 드리면서 이제 무명 시절을 겪던 어느 날 장서희 씨에게도 어머 해 뜨나 드라마 캐스팅 소식이 확정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네. 너무 신이 나서 의상도 미리 사고 막 대본 연습도 막 한 거예요. 그렇게 들떠 있는데 세상에 내가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걸 불과 드라마 촬영 이틀 전에 알게 됐다고. 근데 사실은 이틀 전에 취소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취소됐는데 알게 된 게 이틀 전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 알게 된 것도 제작진이 알려준 게 아니라 장서 씨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됐다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려서부터 해봤잖아요. 이거 보통 드라마 촬영 이틀 전에는 드라마 타이틀 찍는데 왜 연락 안 오지? 하고 타이틀 안 찍어요 하고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드라마 하차, 요번에 캐스팅 취소입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딱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장서희 씨 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도 이런 서름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던데 이게 비일비재한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 당시에 좀 욕심도 많이 안 냈어요. 그냥 비중 있는 조연 역할에 캐스팅이 됐는데 무명이라는 이유로 연기를 잘해도 미안한데 다음에 함께하자 이런 전화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M본부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이 서름을 이렇게 삭히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홀로 울곤 했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이 화장실이 일명 장서희 씨의 울기 전용 화장실이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 만큼 정말 눈물을 많이 쏟았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예, 여자 화장실하고 붙어있는 남자 화장실 쓸 때 울음소리가 나더니 그게 그 소리였어요. 조금 무서웠었을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20년의 무명을 장소희 씨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긴 무명이라는 터널을 견딜 수 있었던 거 장서희 씨의 마음가짐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이쁘게 연기 잘하는데 왜 이래 이랬다면 못 견뎠다는 거죠. 뭐냐면 장서희 씨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남보다 덜 예쁘고 연기를 잘하지 못해서 이런가 봐. 차라리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예뻐지고 연기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어린이 배우로 시작했지만 곧장 좀 계속 주연하고 싶었을 텐데도 단역, 조역 이렇게 차근차근 거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포기도 수없이 생각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견디고 견뎠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버텨낸 건데요. 결국 장서희 씨 진가를 알아주는 작품을 또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연기 대상의 기록입니다. 장서희 씨에게 무려 5관왕이라는 엄청난 와. 트로피를 안긴 바로 그 작품 네. 인어아가씨인데요. 장서희 씨는 이 드라마로 20년간의 이 기나긴 무명 생활과 만년 조연이라는 타이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장서희 씨는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일세일대의 기회이자 내 인생을 바꾼 작품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그야말로 나는 이 작품이 아니면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이 드라마에 그러면 캐스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으로. 맞아. 바로 그 드라마의 작가 임성환 씨. 임성환 씨가 좀 신인 캐스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임성환 씨와의 인연은 그 드라마 인어아가씨 2년 전에 그 온달 왕자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장서희 씨가 잠깐 출연했는데 그 장서희 씨를 보고 작가가 끼가 있다, 열정이 있다, 눈여겨봤다가 2년 뒤에 심지어 주연으로 딱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볼 때 아유 옛날부터 연기해온 건 알지만 좀 너무 무리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마침 그때 이제 드라마 그때는 동시간대에 타 채널에 누가 캐스팅돼서 이게 되게 중요하던 시기거든요. 타 채널 K본부의 하이라 씨가 우리 책받침 스타 출신의 하이라 씨가 캐스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BC 그때 M본부가 드라마 왕국이 조금 아성이 무너질 때라 아니 이제 장서희 씨 얘기예요. 아니 M본부 요새 드라마 시청률도 좋지 않은데 이거 좀 주연 캐스팅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임 작가가 뚝심으로 아닙니다. 저는 장서희 씨 할래요. 밀어붙여서 주인공 자리를 지켜줬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20년 만에 드라마 주연을 맡았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막 그치. 잘하고 싶고. 맞아요. 사실 이런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서희 씨가 이 긴장감, 책임감,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시작한 게 있는데 뭘까요? 그게 바로 3,000배였다고. 오호. 3,000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이거 대단하죠. 한국 사람 못해요. 못해요. 제가 3,000배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절에 갔다가 50배인가 하고 그만뒀거든요. 쉽지 않죠. 정말 사실 이게 힘들어요. 3,000배를 하는 시간도 무려 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서희 씨가 이 3,000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내가 작품에 들어가면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걸 너무 알지만 자꾸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이 마음을 좀 달래고 나 스스로 진정시키기 위해서 3,000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서희 씨의 노력이 정말 통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뭐 10회 연장, 20회 연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처음 정해진 이 분량의 2배만큼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2배나 연장이 결정이 됐고 시청률이 8%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고 시청률이 47.9%. 거의 50%예요. 47.9%.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요. 네. 이런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장서희 씨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3,000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어떻게 우리 저 행복한 아침도 시청률을 위해서 MC가 3,000배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청률이 5배 뛰나요? 야, 인어 아가씨로 20년 만에 정말 각광받는 배우가 됐고
또 상복이 터졌잖아요. 네. 이때 상 받으면서 했던 소감도 화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감이 또 저처럼 오래 조연 생활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며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제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터널이 너무 길어서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있는 분들, 성장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소감을 남겼었죠. 네, 하지만 장서 씨는 이 20년의 무명 생활을 정리하게 해준, 빵 뜨게 해준 이 인어 아가씨 때문에요. 오히려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인어가 빵 뜨고 났더니 많은 사람이 알아봐주고 막 영화, 드라마 주연 제의가 막 몰려와요. 그중에 또 이렇게 작품 잘 골라서 출연했는데 어머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서희 씨가 얘기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서 상도 받고 그래도 이걸로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구나. 또 잘 안 되니까 너무 또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슬럼프를 겪었지만 3년 만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작품으로 어마어마했죠. 예, 네.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처음 주인공을 맡은 드라마가 너무 잘 됐는데 후속작이 사실 그만큼의 반응이 없었어요. 연예계에서 어떤 얘기가 돌까요? 약간 운이 좋았나 보다. 뭐 약간 바닥이 보이는 거 아니야?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돌죠. 장서희 씨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굉장히 속상하고 막 속에서 칼을 갈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만난 작품이 바로 아내의 유혹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연기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했고요. 7년 만에 대상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입지를 아주 단단하게 굳히게 됩니다. 네. 아내의 유혹하면 장서희 씨의 눈 밑에 점이죠. 그럼요. 눈에 난 점이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타인데요. 어허. 나도 알겠어. 뭐 이분도 대세네. 네.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 이렇게 가끔씩 제가 알면 대세입니다. 정말 사진을 띄어놔도 하나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자, 이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면 이영애 씨의 감방 동기로 데뷔를 한 분입니다. 저구나. 감방동기. 친절한 금자씨. 네, 네. 딱 맞네. 데뷔를 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힌트를 드리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에서 한 캐릭터로 정말 무명을 싹 날려버렸는데요. 네. 그때 캐릭터가 바로 쌍문동 치타 여사입니다. 스타여서 하면 다 딱 알고.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는 거짓말 못하는 정치인. 정직한 네, 네. 너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인기였죠. 정직한 후보. 바로 맞출까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재용 MC님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정답. 라미란 언니 아니야. 라미란 씨 맞습니다. 언니. 맞아요. 라미란 씨는 누구나 언니라고 불러야 돼요. 네. 대단하죠. 연기력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 정직한 후보 그걸로 너무 뭐 상 재밌었죠. 받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정말 대기만성형 배우의 어떤 그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2005년도에 나왔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의 어떤 깜빵 동기로 나오면서 데뷔를 한 건데 사실 이전에도 연극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정말 대중에게 라미란이라는 이름을 알리기까지 무려 한 22년의 무명 생활을 합니다. 아니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무명 생활을 버텨냈다는 게 정말 네. 대단한데요. 라미란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인기 종목 스포츠 선수에 비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딱 뭐랄까 그 마음이 드러나는 비유였던 것 같은데 이름을 떨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없으면 굶고 여기저기 빌붙고 그랬다. 힘들었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 연기는 기본적으로 10년은 묵으면서 견뎌야 하는 것 같다라면서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연기 한 길만 팠었던 이 무명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씨도 아까 보니까 연극 배우 할 때 1년에 20만 원 벌었다고 그러는데 네. 라미란 씨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네, 라미란 씨도 연극 배우 시절 정말 생활고를 겪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독립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연극은 당연히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집에 얹혀 살면서 내 용돈벌이만 해야지, 차비만 해야지. 요런 어떻게 보면 기생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연극을 할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20년이라는 생활, 그 오래도록을
무명, 연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용돈이 아니라 차비만 있으면 내가 차비만 벌 수 있으면 이 연극할게.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연극에 대한 사랑, 연기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라미란 씨가 빵 뜨고 나서 수입 얘기 나왔을 때 수입이 100배 정도 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명 시절일 때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네, 라미란 씨가 2016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연봉이 100배 뛰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100배보다 더 뛰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명 시절에 연봉이 일단 몇십만 원 정도였대요. 그래서 연극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1년에 2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못 버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그냥 연봉이 한 뭐 많을 때는 한 몇백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야, 정말 힘들구나. 연봉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몇백만 월급이 원. 아니고 네, 네. 연봉이에요. 근데 라미란 씨 저 남편분이 신성우 씨 매니저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활고가 힘들었나? 신성우 씨 매니저, 로드 매니저랑 결혼을 했는데 네. 이게 2002년이에요. 이때쯤에 라미란 씨 연봉이 좀 올랐어요. 400만 원. 그럼 한 달에 한 30몇만 아이고. 원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로드 매니저하면 남편이 월급 타서 둘이서 결혼 신혼생활 하면 되겠네. 이때가 또 음반이 불황일 때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 이 남편의 월급이 밀리다 결국은 남편이 이 로드 매니저 일마저도 그만두게 돼요. 아이고. 그런데 또 그때 라미라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또 결혼과 함께 이 생활고가 또 극심해졌다네요. 네, 라미란 씨도 막 나가서 일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라미란 씨가 임신한 몸으로 일을 했는데 무엇이냐. 집에 있는 옷을 밖에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팔아서 얻어진 이 작은 수익으로 반찬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반찬을 사서 먹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너무 좀 저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출산을 할 때 네. 돈이 없어서 시아버지께서 오셔서 이제 병원비를 결제를 해주고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라미란 씨 남편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었다고요. 아내는 배가 불러오고 좀 돈에 쫓겼겠죠.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판단을 합니다. 그 게임에서 쓰는 가상화폐를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을 한데 이거를 현금으로 파는 일을 친구와 함께 하다가 덜미 잡혔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서에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미란 씨가 임신한 몸으로 경찰서에 어떻게 들락거리게 됐는데 뭐냐면 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이걸 배상이라도 하면 조금 이제 사건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빚을 내서 남편을 말하자면 내오느라고 굉장히 애썼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뭐 절실함 또 급한 마음에 네. 잘못된 방법을 그렇죠. 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남편분은 어떤 일을 했나요? 네, 2014년도에요. 라미란 씨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남편분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니저 일 지금 안 하고 막노동해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라미란 씨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내 남편이 불법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일을 한 건데 뭐가 창피하냐? 라고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제가 사실 라미란 씨 그 신인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분 매니저 하셨다던데 지금은 어떤 분 매니저 하세요? 라고 제가 그냥 너무 철없게 혹은 너무 그냥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채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라미란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남편 일용직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인터뷰에 그러면 제가 굳이 담진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라미란 씨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이게 왜 부끄러워요? 멀쩡한 몸으로 일하는데 난 당당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뭔가 한 대 띵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이 또 직업을 찾으셨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후에 2년 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집을 한 채도 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남편분이 시간이 있어서 라미란 씨의 외조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 이렇게 호황일 때 그래 집 한 채를 못 팔니까
라미란 씨가 거의 가장이나 다름없네요. 네, 맞아요. 그 라미란 씨가 그 이제 공연 이제 못할 때는 없을 때는 뭐 조명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음향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마트에서 일하는데 아니 아까 이정은 씨도 간장 팔았죠. 간장 시식 요원을 했는데 저도 이 이정은 씨 라미란 씨가 하면 저도 그 간장 사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 주유소 알바도 했다 그러고 두 분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기 내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라미란 씨 연기를 보면 그래요. 참 편안한데 너무 매력 있어서 막 빨려들잖아요. 맞아.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제시장에서 왜 네.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거 네, 맞아요. 너무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황정민 씨 고모. 아니 저 배우 누구야?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생활인으로서 똑같은 거.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잘하죠. 네. 네, 이런- 이렇게 라미란 씨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자, 네 번째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인데요. 자, 누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딱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세요. 있어요. 네네. 자, 저도 모르겠네요. 역시 모르겠는데? 세월 씨님 모르시고요. 네. 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려면 2014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정말 미움과 사랑을 가장 많이 동시에 받았던 그런 스타입니다. 네. 특히 이 팔색조 같은 표정으로 이런 수식어를 만들어냈어요. 국민 악녀. 네. 2014년에 국민 악녀로 등극했던 그분입니다. 네, 국민 악녀 연기를 통해서 무명의 서름에서 벗어났고 저 쌍꺼풀 라인이나 눈매를 보면 살짝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14년이면 장보리로 왔다가 연민정으로 가요. 눈치채셨어요? 오, 아시겠어요? UNMC님 감이 감 좋은데요. 좋죠. 네. 자, 그럼 정답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유리 씨. 이효리 씨 맞습니다. 아니 이유리 씨는 뭐 꾸준히 봤는데 무슨 굴곡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캐스팅이 잘 안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직접 뒤져서 이제 무보수로 대학생들이 만드는 단편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로도 좀 데뷔를 하고 났는데도 배역을 좀 손쉽게 따내지 못하고 오디션을 100번 이상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제일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얼굴을 보면 TV에 나온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지? 어떤 작품에 나왔지라고 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낸 무명 시절이 14년이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오디션을 100번 봤다는 건 네. 100명의 역할을 연기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유리 씨 역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볼 수 있는 드라마, 그 당시에 방영했던 드라마 오디션을 다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어떤 드라마 오디션을 봤는지 밝혔습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김태희 씨 역할, 그리고 드라마 신들의 만찬에서 성유리 씨 역할 등을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떨어질만 했어요. 붙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인정해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리 씨의 그 무명 시절을 한 방에 떨쳐준 드라마가 바로 왔다 장보리 왔다 장보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왔다 장보리에서 사실 뭐 주연도 역할 연기 잘했지만 우리 이유리 씨 보려고 연민정 보려고 이 드라마 봤습니다.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 덕에 세상에 악녀가 대상 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악녀가 데뷔 14년 만에 연말 대상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로서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스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네. 그 당시 이유리 씨 인기가요 거의 신드롬이었어요. 네. 대단했었죠. 맞아요. 정말 극중 이 국민 악녀 캐릭터로 열연을 했는데요. 미움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거짓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무서운 역할인데 결국 회차를 거듭할수록 미운데 뭔가 사랑스럽네? 맞아. 이상하네. 매력 있네? 약간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마디로 악녀 연기도 연기자가 아주 연기를 잘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드라마에서 여배우들이 악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그 전까지 했었던 이유가
여주인공, 예쁜 역할, 그리고 착한 역할을 하면 CF를 찍을 수가 있는데 악녀 역할을 하는 이 캐릭터 때문에 CF를 찍을 수가 그쵸. 없다. 브랜드 그러니까 이미지. 네. 딱 출연료 받는 거 말고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악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리 씨가 이 관리를 깼습니다. 네. 러브콜만 광고 러브콜만 20곳 넘게 들어왔어요. 네. 아 요즘에는 매운 거, 네. 매운 거 먹고 이런 거. 악녀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유리 씨는 원래 원조 착한 며느리 역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국민 악녀 캐릭터가 됐죠? 그쵸. 이 악녀 전에는 거의 뭐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한 역할을 너무 잘했더니 이후로 8년 동안 며느리 역만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들이 너는 이제 며느리 역밖에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 그때 물론 좋은 일은 있었어요. 강부자 씨 옆에서 같이 라면 광고도 한 개 찍은 적은 있긴 있죠. 그래도 배우로서 어머 며느리 역만 한다. 뭐 이게 저주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 악녀 역할이 왔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거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했던 건데 시청자분들은 아우 좀 이런 연기 좀 진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리 씨가 얘기합니다. 배우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선택을 받는다. 내가 악녀 연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 못했던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런 배경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유리 씨 하면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또 따라다니는데요. 채널A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거짓말의 거짓말.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인생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3,000배나? 그래서 참됐어요. 네. 이 드라마가 처음 시작한 이 첫 회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1.1%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 이 시청률이요 8.2% 무려 8배가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시청률에 당시 시청자들이 이거는 이유리 효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점프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유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품 선택 그 배경에 대해서 내가 밝은 작품을 하고 나면 어두운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밝은 작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 갈증을 스스로 해소하고 아쉬움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빵 뜬 스타 이유리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마지막 스타 역시 눈콜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나왔고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거예요? 연세 좀 네, 있으시죠? 입술이 참 예쁘시네요. 요 사진 보니까 조금 저도 헷갈리기도 한데요.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연기 잘하는 여배우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배우만 활동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작은 성우로 시작을 했고요. 네. 특히나 섹시의 어떤 대명사였던 마릴린 먼로의 전담 성우를 했었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요? 마릴린 먼로의 전담 성우. 더 어려워지나요? 성우 출신 배우.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죠. 근데 마릴린 먼로 목소리?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보니까 김영욱 선생님 계시고 삼희자 선생님 그리고 남은 선생님. 남은 선생님. 네. 그 정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뭐 힌트 하나 드리면 요걸로 한 시트콤에서 좀 유명해졌죠?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알겠네요. 똑같은 재밌는 연기를 보여줬던 네. 그분입니다. 자, 바로 배우 남은희 네. 네. 70대에 생애 최초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분으로 또 유명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연기를 잘 소화하세요. 애교 연기, 뭐 코믹 연기 맞습니다. 다 잘하시니까 도대체 뭐 어디다가 갖다 놔도 그냥 되는 배우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남은희 씨가 이런 긴 무명 시절을 겪었던 이유 연기력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큰 키 때문인데 165cm면 요즘에도 결코 작은 키가 아니지만 당시 예전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큰 키기도 했고 또 당시에 남자 배우들이 그렇게 키가 크고 뭐 이러질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선입견도 있었죠. 왠지 남자는 더 크고 여자는 작아야 돼 요런. 그래서 생각보다 지나가는 뭐 할머니요. 종업원 역할 뭐 요런 것만 들어와서 무명 시절이 길어졌다네요. 네, 또 성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연기할 때 다른 배우들의 텃세가 또 그렇게 심했대요. 네, 맞습니다. 성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배우를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공채 출신 탤런트들이 나름의 그 텃세가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우 출신 이 배우들이 뭔가 역할에 차별을 받은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좋은 역할, 일단 역할 자체가 그 공채 탤런트들한테 먼저 돌아가고 남은 역할, 뭐 예를 들면 조연이라던가 뭐 이런 조금 역할이 작은 역할은 성우 출신 배우들에게 돌아가게 됐었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TV 연기가 훨씬 재밌었다라고 하면서 그 굳건한 연기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무명 생활이 길어지면서 좀 마음고생이 있었겠네요. 네, 나문희 씨가요, 오랜 무명 생활 중에도 한계는 느꼈지만 서름이 없었던 시절이다라고 이게 특유의 그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누가 같이 일하자고 하면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뭔데? 하고 물어볼 정도고 또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오직 나는 배우만 하고 싶다라는 이 초심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지라는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문희 씨가 당시에 가장 부러워했었던 배우가 있어요. 두 분인데 바로 김혜자 씨 그리고 정혜선 씨였다고 합니다. 나한테 저 두 사람만큼의 기회를 주면 나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역할로 이 무명 생활을 이겨내게 되나요?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 이게 1995년 바람은 불어도라는 드라마였는데 영화로 여우주연상 받은 거는 70대였죠. 근데 드라마로 이 1995년에 이 K본부에서 조연이었어요. 게다가 이 평안도 할머니가 조연으로 드물게 대상을 거머쥔 건 55세였어요. 그런데 이 55세일 때도 이미 20살에 데뷔해서 35년 만에 이 시청자 내리에 강한 어머 야 사투리 진짜 잘한다. 연기 진짜 잘한다 하면서 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정말 평안도 사투리 잘했는데 생각해보세요. 80대 할머니 역할을 55세 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앞서 또 수현 씨가 보여주기도 했는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문희 씨는 유행어가 있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호박고구마! 바로 이 유행어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호박고구마라는 이 5단어가 지금까지도 패러디가 될 정도의 엄청난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배우입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뭐 때만 되면 나문희 선생님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나문희 씨하고 호흡을 맞춘 배우들은 정말 그 연기력에 감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황정민 씨, 대한민국에서 연기 제일 잘한다는 황정민 씨가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배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나문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송윤아 씨도 나문희 씨에 대해서 대본 속 감정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배우다라고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나문희 씨를 꼽기도 했는데 김윤진 씨도 하모니 같이 했었죠. 네. 정말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내가 배우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등대 같은 분이다.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 나문희 씨가 2017년에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영화 한 편으로 무려 14개의 상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나문희 씨가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I Can Speak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웃음과 감동, 눈물까지 정말 모든 이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선사를 했습니다. 중견 배우의 저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최고령 여우주연상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충무로의 새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그렇게 나문희 씨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시상식에서 무려 1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영화 I Can Speak에서 이 미 의회 청문회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실제로 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좀 감정이 울컥해지는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 보면서 놀란 게 영어 대사를 정말 자연스럽게 소화를 잘 하시던데요? 나문희 씨 남편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테이프에 녹음해줬대요. 그걸 계속 들었고 이 촬영을 실제로 미국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따님이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발음도 바르지만 엄마 악센트가 중요해. 어디서 끊어야 이거든. 이걸 또 알려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달달달달달 외워서 아주 명연기를 펼치셨죠. 네. 배우들 참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군요. 하루아침에 빵 뜨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꾸준한 네. 노력이었어요. 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농협이 전국 8개 농협 김치 공장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농협김치조합 공동사업법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농협은 대한민국 대표 식품인 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김치 공장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한국 농협김치가 이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각오로 출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낮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네. 한여름 같았는데 오늘은 아침에 그래도 바람이 좀 불던데. 네, 앞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다시피 밤사이에 좀 상공기가 밀려들었대요. 그러면서 오늘은 예년 수준의 봄 날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이니까요. 오늘 하루 미세먼지 방역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